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라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라면 업계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라면 업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진출 확대와 K 콘텐츠 열풍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엔 수익성과 외형이 함께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분기 실적을 보면 삼양식품이 두드러졌습니다. 불닭볶음면 수출 덕분에 매출이 30% 늘었고 해외 비중도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심은 라면 매출 비중이 80% 수준이지만 국내 판매는 정체되고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오뚜기는 내수는 안정적이고 해외 코스트코 입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 라면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에도 등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캐대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이 라면입니다. 캐대언 협업 발표 후 농심 주가는 2주 만에 16% 뛰었고 삼양과 오뚜기도 덩달아 올라 업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극중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제품은 6,000세트가 100초 만에 완판돼 흥행성을 입증했고요. 극중 컵라면은 실제 제품과 비슷하게 등장해 로또 마케팅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불닭에 이어 신라면까지 다시 주목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앞으로도 업체별 전략은 뚜렷합니다. 오뚜기는 코스트코 입점과 BTS 캠페인으로 해외 확대를 노리고 농심은 캐대헌 협업으로 반등을 모색합니다. 삼양은 공장 증설로 공급을 늘리며 글로벌 입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더웠는데 그 더운 와중에도 길거리에 러닝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러닝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수치로 나타난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도 러닝 시장만큼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러닝을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동화 시장만 4조 원이 넘었는데 이 중 러닝화가 1조 원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러닝은 단순 운동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열리는 대회나 지역 러닝 모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러닝 열풍에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백화점 매장 중심 자리에 러닝 편집샵이 들어서거나 러닝 브랜드 단독 팝업 행사나 대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백화점 러닝 매출은 상반기에만 20% 넘게 늘었고 특정 러닝화 매장은 오픈 직후 매출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션 업계에서도 러닝 코어라고 불리는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가 허문 스타일을 내놓으며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러닝 전용 탭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앞으로 러닝을 매개로 한 새로운 콘텐츠와 협업도 계속 등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형마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점포를 줄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대형마트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임대료 협상에 실패한 점포 15곳을 연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밤 11시나 자정까지 운영하던 점포들도 이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지각 변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신규 출점을 잇따라 확정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특히 코스트코의 점포당 매출은 지난해 기준 3,400억이 넘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평균의 4배에서 5배에 달할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코스트코 말고 국내 다른 대형마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매각이 이달 혹은 다음 달 안에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폐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경쟁사들의 반사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신규 출점을 다시 늘리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를 확대해 점포 수를 늘리고 있고 네.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에 집중한 그랑 그로서리 매장을 열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향후 행보가
대형마트 판도 재편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하면 청년 도약 계좌가 일단 떠오르는데 네. 내년에는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적금이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얹어주는 방식인데요. 소상공인 재직자는 납입액의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이 월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216만 원을 포함해 총 2천만 원 안팎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청년 도약 계좌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간판 상품으로 내놓는 건데요. 청년 도약 계좌보다 만기는 짧고 정부 기여금은 더 크게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 도약 계좌 가입한 분들 중에도 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갈아타기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이 가장 큰 관심이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 여부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도약 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미래적금으로 옮겨 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동안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잃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페널티를 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품별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청년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 결국 미래적금의 성패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생활 속 유용한 경제 소식 경제부 김수빈 기자와 경제 속속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